주변의 아파트보다 4억 원 이상 저렴한 한강에 접하고 있는 핵심의 아파트 입지이기 때문에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서울 핵심 지역의 랜드마크이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오늘은 시세 대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미안 원 페를라 분양 아파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97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482세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와 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층 22층 1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먼저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서 완판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규제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한 아파트 물량이고요.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한강이 보이고요. 한강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 대한민국의 대장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레미안 원베일리,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원 펜타스,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한강변 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레미안 원 페를라 같은 경우에는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 이수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7호선 내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서초 권역 규제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서문 여중고, 그리고 방배초, 설해초, 그리고 인근의 설해마을 같은 것들이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그리고 성모병원,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것들,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핵심 권역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하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해서 환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레미안 원 페를라의 위치이고요. 입주 같은 경우에 2025년 11월 입주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1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여러분들께서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24평 분양가는 17억 6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방배 현대 홈타운 1차 같은 경우에 27년 차가 된 아파트, 199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25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1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레미안 원페를라 같은 경우하고 이제 거의 뭐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레미안 원페를라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배 롯데캐슬 아르테 같은 경우에는 13년 차가 된 아파트로서 2013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25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21억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레미안 원페를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한 4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4평형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정도 저렴한 아파트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배 그랑 자이 같은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미안 원 페를라의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시세 대비 4, 5억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신축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방배동의 랜드마크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럭이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입지적인 부분이 워낙 월등히 좋은 서초구에 입지를 하고 있고 또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점을 가진 그런 단지로 보여집니다. 남서양과 남동양으로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202동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3동과 301동 그리고 이렇게 303동 이렇게 좀 나눠져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골프 연습장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같은 것들 GX룸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별로 또
1단지와 2단지 나뉘어져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경우에도 101동과 108동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의 아파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운동 시설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59 A타입이 72세대인데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이제 팬트리 공간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노멀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있는 타워형 2베이의 구조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는 같습니다. 다만 안방 같은 경우에 이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의 공간이 없었고요. 이 침실 1 같은 경우에 59 B타입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판상형의 구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에 26세대인데요. 이 구조를 보고 좀 아이러니했는데 침실이 2개입니다.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2개의 대형 드레스룸이 이제 안방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16세대이고요. 3베이로 구성이 되고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에 이제 수납 강화 유상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제 3베이이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또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65세대, 상당히 많은 물량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제 2베이에 방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 유상 옵션으로 이제 팬트리 공간을 넣을 수가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 것이 A타입과 B타입의 장점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15세대, 이제 4베이의 평면이 처음 나왔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는 똑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의 팬트리 공간 유상 옵션이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 맞동풍이 가능하게 창문이 또 나 있습니다. 또 좌측 개방형 발코니, 그리고 우측에 개방형 발코니가 있는 공간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 D타입 같은 경우에 35세대,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개방형 발코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84 E타입 같은 경우에 34개의 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은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있고요. 그리고 개방형 발코니, 그리고 추가적인 공간이 현관으로 진입해서 이제 우측 공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모두 방이 3개라는 단점이 있고요. 요새 알파룸이 있어서 방 4개의 공간까지도 나오는데 좀 그러한 평면 구성이 아쉽습니다. 106 A타입 같은 경우에 8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에 침실 1, 2, 3,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이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지만은 창문이 없고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발코니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수납 강화 공간을 유상 옵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6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106 B타입 같은 경우에 48세대이고요. 침실 1, 2, 3에 알파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추가적인 공간, 유상 옵션, 이 수납 강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에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알파룸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측면 쪽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방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네요. 120제곱미터 4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2, 3, 알파룸까지 방 4개, 욕실 2개의 구성, 그리고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 안방에 드레스룸이 2개나 있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공간 외에도 개방형 발코니까지 있어서 평면이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주택 소유 같은 경우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 이하 세대, 그리고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가 늘 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4개월이고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치금 같은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에서 원하는 전용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 납입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또 거주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 1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될 것으로, 해당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추첨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5구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 84제곱미터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그리고 106과 1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점이 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앞서서 분양을 했던 그 아파트들,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저점이 69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넘겨야지 당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점이 69점을 넘지 않는 분들인데 이 아파트에 꼭 청약하셔야 되는 분들은 추첨제 물량이 많은 5구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그리고 106과 120제곱미터 순으로, 역순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은 2월 3일, 그리고 1순위 2월 4일, 2순위 2월 6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월 12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은 우선 계약금이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60%가 이제 가능하지만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50%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가 이제 72세대, 59세대, 26세대 많은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17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84 B타입이 상당히 많은 165세대, 그리고 84 D와 이 타입이 35세대와 34세대의 물량이 있습니다.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한 23억에서 24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고요. 10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0억 원을 넘지 않는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고, 120제곱미터는 31억 8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5구제곱미터 한 4억 원 이상 시세 차익 날 것으로 보이고요. 84제곱미터도 5억 정도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조건이 되시거나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69점을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좀 비선호 타입으로 넣으시면은 당첨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물량이 많은 것들을 노리시게 된다면 추첨을 통해서도 당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서울에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은데 이 물량은 고분양가가 아니라 좀 저렴하게 나온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집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1223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509세대, 지금 현재 잔여 물량이 45세대이니까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높아 보이는 분양 가격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무순위 접수, 이제 무순위 공고일은 2025년 1월 24일에 났고요. 접수는 2월 3일, 이제 명절이 지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첨자 발표일은 2월 6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업무지구인 종로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위치인데요. 역세권의 위치가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 단점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4호선이라든가 6호선, 그리고 1호선, 5호선, 3호선까지 모두 직접 이용을 하거나 환승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우이, 신설, 경전철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낙산공원이라든가 한양 도성길, 그리고 창경궁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쾌적한 도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입지를 하고 있는 학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인근의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장점적인 부분이 서울 핵심적인 종로 생활권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위치이고요. 주 일자가 2027년 4월 예정이고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13억 7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구축의 삼성 푸르지오 18년 차 된 아파트는 31평의 아파트가 8억 4천만 원. 가격 차이가 이제 구축하고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4년 차 된 삼성 SK뷰 인근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2평의 실거래 가격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의 아파트이긴 하지만 비싸 보이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하고 살펴보게 된다면 레미안 엘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4년차가 된 아파트는 34평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이제 보문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9년차 된 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1억 8,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하고 비교를 한다면 2027년도에 입주를 하고 또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주 과도하게 높은 분양 가격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높은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층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청약 가점이 최고점 69점, 평균 가점 60점이 넘은 만큼 그래도 이러한 물량들에 접근해가지고 청약을 해서 당첨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10층 미만의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9층, 7층, 5층 같은 물량들도 남아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청약 신청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지와 2단지, 3단지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커뮤니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복합돼 가지고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단점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피트니스 클럽, GX룸 이런 것들, 독서실, 북카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커뮤니티에 들이는 돈이 비싸다 보니까 분양 가격도 굉장히 높은 분양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물량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피하셔야 되고요. 이런 고분양가의 아파트들 말고 구축 아파트 중에 준신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축의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참여하시면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제곱미터 45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안방 침실 2 해가지고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파우더룸이 있고요. 작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면적이고요. 또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지만 주방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별다른 창고 공간,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도 없고요. 다용도실도 좀 깎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 그리고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인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공급 금액 및 발코니 확장 금액, 그리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저층하고 이제 5층에서 9층 최고층 부분들 가격이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13억 원대의 분양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14억 원을 넘지 않는 13억 원 정도, 이제 13억 5천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주변의 시세와 준해가지고 구축의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변에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 대상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신축의 아파트이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서울권의 학세권의 그런 아파트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서울의 핵심 지역 또는 종로권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신청은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층 물량들이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지 않을 때 또 청약 신청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또 입주이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러한 물량들이 가격이 좀 더 저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물량들 말고도 지금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청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무순위 청약이니까 청약 신청하신 후에 동호수를 보고 내가 여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약에 따른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로또 청약의 정보들 그리고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